반갑습니다. 1단원의 구매 관리 개요 및 전략 구매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의 주요 내용은 총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매 관리 기능과 영역, 구매 방침, 구매 인력의 육성, 구매 관리의 동향과 전망, 전략 구매 순으로 되겠습니다. 주로 총론에서 간단하게 좀 다루어졌던 과제들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풀어내는 내용과 마지막에 5장의 전략 구매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전략적 구매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장의 구매 관리의 기능과 영역은 구매 자재 관리의 중요성과 현상, 그다음에 구매 기능별 업무 영역, 그다음에 주요 조직별 구매 조직별 주요 기능 순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구매 자재 관리의 중요성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인적 자원 측면,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측면, 그 다음에 자본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매 자재 관리 중요성은 계속 강조를 해도 그렇게 지나치지 않는 이와 같은 내용인데, 좀 구분해서 보면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사회와 회사의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서플라이어 관점에서 구매가 창구가 되고 있고, 고객 소비자의 대상으로 판매 영업이 이 창구 역할을 해서 그 기업이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구매와 영업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매가 그 한 축을 담당을 해서 구매하는 활동 전체가 회사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차원에서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봤고요. 그 다음 물적 자원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중요한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생산에 대한 물적인 조달 활동. 요즘은 이제 이거를 공급 관리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체적인 회사의 자원을 공급해주는 관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더 강조되는 것은 창조적인 부가가치 향상 활동을 같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윗부분의 물적 조달 활동에 좀 중점이 주어졌다 그러면 요즘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경영 차원에서 요구를 받고 있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조직들을 개편한다든가 프로세스를 바꿔가면서 이 창조적인 부가가치 활동, 결국은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을 구매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본 측면에서 기업의 자본 최대 지출, 요즘은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60, 70%까지도 차지한다 그러는데 적어도 50% 이상은 회사의 자본을 지출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재비 절감과 기업이익이 직결되는 이와 같은 자본 측면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과거에 좀 수동적으로 자재를 단순하게 공급하던 그런 차원에서 좀 떠나서 구체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이와 같은 기능으로서의 구매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매를 보아온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들을 먼저 인식하고 여기서 새로운 방향으로 출발하자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자재 부분의 조금 문제점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이익 창출 부분의 인식이 최근에 들어온 과제라 그러면은 두 번째 생산 부분의 종속적 기능 부서로 보는 개념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조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든가 코스트 다운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은 개발 구매 같은 개념이 거의 없다 그러면 R&D에서 정해진 스펙에 자재를 조달하는 데 급급하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직도 현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관리도 자재비 총괄 목표,
그냥 원가 절감을 좀 더 많이 하자 이런 차원의 목표는 있을 수 있는데 자재비를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가져가고 영업에 어떻게 연계돼서 우리 회사 제품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목표 관리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 그 다음에 경영자의 중요성의 인식 부족도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매 기능의 시스템적 요소 분류입니다. 자재관리 총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전체적인 기능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달 계획부터 시작해서 구매 요청 기능, 그 다음에 구매 조사 및 구매 계획 기능, 구매 절충 및 계약 기능, 해외 조달, 납기 관리, 입고 검사 기능,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시스템적으로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구매 활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계약이라든가 요청 이런 기능들은 요즘 시스템화 돼 가지고 시스템화돼서 구매 기능에서 별도로 수행이 되는 이와 같이 생산 관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좀 7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매 조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매 조직이 규모가 작은 데서는 구매부에서 전체적인 기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 기능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을 몇 가지 부서가 나누어 가지고 각 조직별로 수행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구매 실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직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한 5가지 부서의 유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 기획 혹은 구매 관리 부서, 기획 기능이죠. 그 다음에 구매 이제 실행 부서, 구매를 실질적으로 핵심 실행 부서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재 물류를 하는 부서가 있고, 외자 구매 부서가 지금 이 구매 부서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일상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도 외자 전문 부서가 해외 수입하는 부서죠. 외자 전문 부서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면 이런 부서는 별도로 없는 경우도 있고 일본의 기획부서에서 겸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SCM 관리 차원에서 협력회사 관리라든가 협력회사 육성을 별도 부서에서 하는 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SCM의 중요성이라든가 협력회사의 관리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제품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OEM 같은 품목이 많아지는 회사는 결국은 여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4개의 기능보다는 이 5개 협력회사 관리 하나가 그 회사의 구매 부서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하는 기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다양한 형태의 구매 조직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매 관련 부서들의 주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들은 물론 여기서 소개하는 거가 대표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만 회사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이렇게 분화가 된 데도 있고 묶어져 있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이 기능들은 그럴 경우에는 같이 수행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매 기획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경우 구매 정책 수립이라든가 구매 연간 경영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실적 관리, 그 다음에 구매 인력에 대한 얘기, 구매 인력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소싱이라든가 해외 공장들이 많이 이제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구매 인력들을 어떻게 전진 배치하고 운영할 거고 또 키울 것인가 이런 과제들도 상당히 많이 과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업무 개선,
최근에 이제 좀 경쟁력이 있는 구매 프로세스를 도입한다든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매 부서에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야 구매가 더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 내용이라든가 조직 관련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매 기획부서 다음으로는 구매 실행부서입니다. 그래서 실행부서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지만 발주 선행관리에서 거래선을 소싱하고 그와 같은 시장 조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선행적 구매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주를 결정을 하고 실질적인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납기 관리라든가 납품 처리까지 하는 실질적인 공급 관리의 핵심 기능을 처리하는 부서가 구매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재관리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매부서에서 어떤 상적인 흐름의 업무를 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물리적으로 들어온 자재를 관리하고 현장에 내줄 때까지의 물적 관리를 자재관리부서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데요. 자재 입출고 관리, 적정 재고 관리, 불용자재가 생겼을 경우에 처리, 그 다음에 외자도 같이 연결돼서 보세 운송이나 통관 관리까지도 일반적으로 자재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이와 같은 부서별 기능들은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외자 구매는 아까 구매부서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업체 소싱, 가격 결정, 발주, 대금, 납기, 국제 운송 관리, 하자 품목의 클레임 처리 이런 내용들이 외자 구매부서의 좀 핵심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 업체 소싱은 굉장히 글로벌 소싱으로 해서 중요한 과제가 돼 있어서 과거에는 국내에서 조달이 안 되는 품목을 해외에서 이렇게 고가의 자재들, 좀 특수한 자재들을 수입하는 이런 기능을 많이 했다 그러면 요즘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국내보다도 기능이 더 좋고 싼 자재가 해외에 많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소싱에 굉장히 범위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졌다 이래 보시고 해외 업체 소싱하는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 부서를 두는 경우도 있다 이래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뭐 해외 조달의 수입 프로세스에 관련된 얘기고 특히 국제 운송에 대한 관리, 클레임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좀 필요한 부서가 되겠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업체 관리 육성부서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 중요성에 따라 이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획부서에 합해져 가지고 운영도 되고 그러는데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평가 그래서 뭐 전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협력업체를 어떻게 육성시키는 지도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제한제도, 협의회 관리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육성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매 전략하고도 연계되면은 여기에 이제 SCM의 중요성에 따라서 어떤 협력업체를 우리 SCM의 범주에 집어넣을 건지 이런 거 평가 같은 것도 이 협력업체 관리부서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중요성은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일장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좀 간략하게 총론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핵심 내용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카페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